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세미나 강의를 맡은 정신석 교수입니다. 재택 수업으로 인해서 이번 학기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일단 강의 내용을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좀 아쉽고 또 이렇게 새롭습니다. 이게 처음 지금 몇 강좌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 편지로 여러분의 수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내용을 다 제가 촬영할 수는 없고 주요 핵심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긴장과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 과제물 부담 갖지 마시고, 과제물은 이제 출석하실 때 이제 출석 대체 근거 자료로 이제 보관할 거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제가 강의안을 교재를 강의안으로 옮겨 놓은 게 있습니다.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과제물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꼭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만 제가 선정해서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뭐 10장, 20장이 아니라 2장 전후로 잘 요약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표지도 없이 상단에 이름, 학과, 학번 이런 걸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제1강은 정신건강의 개념과 기준입니다. 이제 정신건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그 기준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정신건강의 그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정신건강은 무엇이고 또 정신건강으로 볼 수 없는 이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상과 이상에 대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 삼는 그 기준과 심리학 분야에서 정신 건강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심리적 긴장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심리적 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은 결국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내면화되고 내재화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성격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기질도 있고 취향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에 어떤 가치 판단 기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적응했던 과정에서 내재화된 어떤 그 자신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정신 건강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이 건강하다,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적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파괴되는 그 한계점, 그러니까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없는 그 파괴점이 높아야만 건강한 사람이죠. 그게 낮으면 파괴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렇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적응뿐만 아니라 인내력은 언제까지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지, 그 인내력의 그 한계선이 높을수록 건강하죠. 낮으면 무엇인가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정상과 이상은 그렇게 사람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정신 건강에서 보는 정상적인 사람, 또 좀 이상적인 사람, 그것을 딱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약간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최적의 상태,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원만한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정신적 건강하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은 결국 인간이 원하는 방향, 자신이 원하는 방향, 또 목표가 달성된 이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아 실현 욕구를 최대한 실현하고 성취해 가는 사람,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달성한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달성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구가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적응하고 성취해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 건강은 정신 유생이란 그 또 말과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정신 건강과 정신 위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 위생은 뭐냐?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가 정신 위생입니다. 그래서 응용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 위생을 본다면, 정신 위생이라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법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연구 분야이죠. 그래서 응용 심리학 분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위생은 요망되는, 그러니까 정신 위생에서 요망하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 위생 관점에서 요구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격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중이죠. 우리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존중하느냐, 이것이 또 정신유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유생이 요구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경심입니다. 또 어떤 제약에 대한 이해심, 또 배려, 용납, 수용,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규제나 제약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게 된다면 다른 사회적 어떤 환경에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규제하고 제약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배려, 용납, 수용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유생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식하는 것이 정신유생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루 종일 생활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반성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 사람. 이것도 정신유생에서 요구되는 거죠. 또 어떤 남에게 무엇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죠. 그 사람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찾게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죠. 꼭 필요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근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꼭 있으면 안 될 사람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때 과연 나는 이 사회가 또 내 가족이 내 또 동료 간에 내가 과연 필요한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사회적 요구가 발견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 가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 또 그 사람의 생활 패턴 또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 안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정신 건강에서 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신 건강과 그 어떤 정신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과 정신 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정신 건강은 무엇이냐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은 사회 환경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환경으로부터 무한한 도움과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과 또는 보살핌을 통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 도움받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개체가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사회 환경에 다시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에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 하면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그 사회 환경에서 요구하겠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거는 이제 어떤 개별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은
결국은 그 사회 속에서 사회적 건강도 요구됩니다. 심리적 건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충족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신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정신 건강의 개념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정신 건강의 개념을 사회적 존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기적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가 요구되는 것이 정신 건강인 거죠. 이건 또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물론 앞에서 말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야기가 이제 더 발전되어서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정신, 신체, 사회 이 모든 것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개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접근 학자들마다 또는 그 문화적 그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학적으로 정신 건강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상, 없는 사람은 정상. 정신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러니까 의학적 판단 기준은 우리가 심리학적 판단 기준과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거는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없다? 그러면 정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바로 적응상, 그러니까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상태를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은 결국은 성숙한 인격체를 의미하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정신건강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주적이고 건설적인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사람, 또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 어떤 상태, 또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여기에서 바로 정신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정신 건강의 그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코롤이라는 학자가 1969년에 제시한 이론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카페에 탑재해 있는 그 제 1강 강의안을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적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드는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보는 인간상이 충족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근데 그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신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동기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모두 다 자기의 실현 가능한 일에 집중하고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 경쟁이 되겠죠. 그때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 어떤 그 패턴이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 건강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그 1997년에 이규태 학자가 우리 한국 분이죠. 이분이 그 제시한 그 건강한 상태, 정신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자아 존중감, 자기애, 자신감,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어떤 여기는 상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정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구나 감정, 이것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수용적이고 이해심이 많고 융통성이 높은 상태,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 상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포커스를 타인에게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포커스를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한 환경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에서 독립적인 것.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반응하면 안 되죠. 감정화하고. 어떤 내게 충격적이면 감정이 상하고 충격적이지 않으면 그냥 반응이 없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독립적인 존재.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면 자아분화죠. 자기분화. 자기를 독립시키고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그 영향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성원에서 탈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안에서 잘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초연히 자유할 수 있는,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정신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입니다.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 또 그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서와 감정 상태에 포커스를 둡니다. 정신 건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은 어떤 충격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태 학자가 이야기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정신 건강은 풍부하고 행복하고 능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정신 상태. 너무 조금 그 이상적인 거죠. 정상과 이상이 아닌 여기서 이상은 어떤 바람직한 것, 어떤 상태. 그러면 이것을 5가지로 나눠봅니다.
너무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첫째는 자신을 바르게 자각하는 것, 지각하고 있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개념이 있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너무 필요 없이 아주 친화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면 그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 수 없죠. 그래서 독립시키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환경 적응.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능률적으로 잘 적응하는 그런 상태를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하지 않죠. 아마 10대 때 다들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대, 시간과 친구 관계에 주어지는 모든 어떤 학습이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여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선용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아끼지 못하면 성장한 후에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청년의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유지하는 것.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그런 감정과 정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부담 가면 안 되죠.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심각한 표정 짓고 있고 그냥 오늘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접근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데 자상하게 웃고 미소 짓고 이 목소리부터 표정부터 편안한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같이 눈길을 슬며시 미소와 함께 주고받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고 일단 편안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직장에서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하는 것.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상태를 정신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풀어서 요약한다면 다섯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서나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사회나 가정에 또 국가에 기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가정이나 국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기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회적 존재는 뭐냐? 타인에게, 자신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는 사람, 또 가정과 국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기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적인 정신 건강한 성격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세 사람의 학자들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제1강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 강의안에 9가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그냥 읽어보면서 또 이제 보충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건강은 개개인의 노력과 주의에 따라 증진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개인의 노력과 주의를 통해서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은 증진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체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실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현실적인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취미 생활이나 창조적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취미 생활, 창조적 활동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적절한 감정이나 정서 표출을 해야 된다. 감정과 정서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어디에서입니까? 대인 관계에서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냥 웃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인상을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하는 태도는 제가 불쾌합니다.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는 그런 능력도 소유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그런 걸 내가 얻게 되면 경직돼 버립니다. 그래서 얼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멈칫거리는데 그것도 하나 고쳐가야 되죠. 사람마다 이런 어떤 자기의 약점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저에게 앞으로 어떤 감동을 주시려면 그 예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던지면 저는 경직된 표정을 짓고 반응이 없으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갔지만 아마 저와 유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 형태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항상 그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죠.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좋죠. 여가 활동도 좋죠. 여덟째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심각하든 가벼운 일이든 타인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8번째죠. 마지막 9번째. 초월적인 어떤 힘에 신뢰감을 갖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수행할 때는 그 본보기가 돼야 되죠. 그걸 따라야 되고 또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신뢰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 힘이라는 건 능력인데요. 어떤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화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근엄하게 수용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기폭이 가볍게 반응하고 표출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누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성격이나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풍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보편성에서 높은 수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사회에서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또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제 1강을 살펴봤습니다.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편지로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준행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